자, 이제 펜타클 동전 카드 보겠습니다. 자, 이 펜타클은요, 동전입니다. 그 동전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동전 모양의 별 모양 표시가 있는 게 이제 펜타클 요소인데, 우리 그 4대 요소, 타로 카드에서 4대 요소인 흙, 공기, 물, 불 중에서 흙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클이라는 건 이제 안정성, 우리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상징하는 건 돈이죠. 그리고 혹은 노동의 대가, 뭐 지식의 축적, 기술의 개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이고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실용적인 거, 이제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성실한 거. 예. 그리고 이게 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움.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조심스러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침착함, 또 신중함, 좀 평온한 거, 좀 견고한 거, 꾸준한 거, 안정된 거, 좀 인내하는, 그런 에너지하고 관련된 게 긍정성, 흑의 긍정성이고, 펜타클의 긍정성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그게 지나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신중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동작이 느릴 때도 요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느릿느릿 해가지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지루하죠. 좀 답답하죠.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보수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자기 걸 잘 지켜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투자하지 않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지나친 조심성도 부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지나친 진지함도 부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이 될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상상력이 좀 부족하고, 이제 좀 둔감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펜타클의 요소가 좀 강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주에서 토기질이 좀 많으신 분들. 일 수 있다. 그런 거,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 에이스부터 볼게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하늘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로 카드 요소 중에서 이 동전이 의미하는 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회라든지 안정성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어떤 운이 딱 주어진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타로 리더분도 계시고 또 이게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뭐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라든지 손이 내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한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죠. 뭐 취업 제한, 뭐 사업 제한, 어떤 그 시작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 시작이 물질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기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정원이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저 멀리 또 산이 있고 이렇게 좀 멀리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어떤 기회가 지금 들어옵니다. 뭐 연애운에서는 어떤 데이트 제안, 첫 데이트 뭐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떤 기회, 뭐 도움 이런 걸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 혹은 이게 딱 손에 잡히는 어떤 선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는 뭘까요?에 대해서 이제 심할 통찰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런 어떤 물질이 아니라 명품백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네. 말이 가진 에너지. 말로써 도움을 주고받는 게 진정한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선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써 용기도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써야 되고, 최고의 선물은 용기를 주는 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최고의 기회,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동전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전 2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광대예요. 광대인데 이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배 위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배 위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죠. 근데 뒤에 보면은 와, 지금 바다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좀 바다에 뒤에 배가 있는데 뭐 배가 막 거꾸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거친 바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주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 위에 있는데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꿋꿋하게 지금 저걸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런 이 사람의 어떤 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양쪽에 지금 펜타클을 들고 있어요. 양쪽에 동전을 들고 있다. 근데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동전입니다. 등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선택하고 관련된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투소드처럼. 그래서 2번 카드는 그렇게 어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칼 2번이 조금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조율해 가면서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좀 갈등을 하는 그리고 조금은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선택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율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같이 가지고 가는 상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두 개를 좀 함께 가져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뭔가 뚜렷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중심이 좀 서 있지 않을 때, 뭐 혹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어떤 게 나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갈등을 하고 하나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카드 동전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카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석공이고 뭐 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 지금 수도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설계도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사람의 역할이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진 또 재능이 다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세 사람이 모였는데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의 일을 이뤄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를 협업의 카드다. 예, 뭐 동업을 하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뭐 조직이나 모임 이런 거를 의미할 때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세 사람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어떤 거를 같이 해나간다. 그런 의미를 좀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이 동전은 실질적인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일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서 관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앞에 내세운 거는 어떤 일적인 부분을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동전 3번이 나온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화통찰 내용에서는 그 동업과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하고 동업을 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최소 단위를 이제 3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숫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뭔가를 바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최소한 3개는 있어야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가야지 융합을 해야지 의논해서 이렇게 기초 작업을 이렇게 잘 했을 때 빛나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지식을 많이 갖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한 거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만큼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좀 빛이 나려면은 그 세 사람은 모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내공이 거기 그 작품에 담긴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동전 4번을 볼게요. 자, 동전 4번을 보시면은 이미지에 딱 이 사람이 뭔가 욕심쟁이처럼 보이죠?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있고 머리에도 있고 발로도 딱 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욕심쟁이 구두쇠 예, 자기 거를 좀 잘 지키는 사람 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물질을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도 나오고요. 예, 자기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착일 수도 있고 좀 인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에너지하고 연관이 된 카드가 이제 이 동전 4번의 카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구두쇠, 뭐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내가 욕심을 내는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예.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아, 이건 이렇게 하자.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욕심이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욕심이 왜 나타나느냐. 내가 인성을 갖추지 못해서 욕심이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근데 이제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욕심을 버리려면은 그걸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건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돌고 돌고 나눠서 쓸 때 드디어 이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고 재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내 재능이다,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부도 창출을 해 놓은 거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거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소유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제 받았으니, 그런 유산을 받았으니 어쨌든 그거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잘 써야 된다. 그거를 이제 진정한 욕심이 없는 상태, 무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연애적인 부분에서 이 카드는 어떻게 읽냐면은 자기 거를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라는 건 어떤 감정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는 아, 티를 안 내는 거. 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동전 5번 카드예요. 이거 보시면은 카드에서 뭔가 추워 보이죠? 막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맨발로 가고 있고 막 눈밭에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막 부상도 입은 상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핍, 뭐 가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결핍,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회 창문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 여기 동전 5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밝은 이제 불빛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볼 여유마저도 없는 예,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힘든 상황에서 좀 나오는 카드인데
가난과 결핍, 또 애정운에서는 그런 어떤 결핍돼 있다, 뭔가 갈구한다,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짝사랑 카드로도 많이 읽는 카드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결핍 혹은 정서적인 외로움, 뭐, 짝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핍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내용이 심화 통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결국은 내가 환경에,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원망을 하고 불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부자들은 조금 완벽한 환경이다. 금수저. 네,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좀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죠. 그건 뭐냐면 모든 환경에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좀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많으면 이제 태만하게 되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뭐 부모님이 돈으로 이렇게 학교 보내주실 수도 있고, 뭐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할 몫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모님의 후원이, 지원이.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자람이 되는 거죠. 그 환경이, 물질적인 환경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자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또 그 사람들을 또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는 장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결국은 우리는 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순응하고 또 바르게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결핍은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결핍이든 해결이 됩니다. 네. 다음 카드는 동전 6번 카드입니다. 예, 요거 보시면은 이제 사람 둘이 요거 가난한 사람이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동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저울이 나오면은 타로 카드에서 이제 다른 오라클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들에서 나오는 저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건 이제 평등한 거,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6번도 이렇게 3, 3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건 어떤 공평성을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공평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키워드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답을 받는다. 이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돌려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보상.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공평성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준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똑같이 피드백을 받는 거죠. 주고받고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로 덱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차주전자가 이제 위에 있고, 이게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잔에 이렇게 물이 쪼르륵 주전자에서 따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있다. 요건 이제 대화가 된다. 똑같이 주고받아진다라는 거를 그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줬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뭐 배려를 해줬으면 배려를 돌려주고 친절해줬으면 친절을 돌려주고 이렇게 어떤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가 이 동전 6번 카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이제 심화통찰 내용에서는 요거는 지금 나눠주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 뭐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 한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좀 시설들, 보육원이라든지 뭐 요런데 아니면은 이제 뭐 어르신분들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들에 가가지고 뭐 김장도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뭐 도배하고 이런 거를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 뿌듯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요게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잘못이냐라고 했다면은 하냐면 그게 그런 환경에 가게 되는 거는 거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거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라고 거기 보내지는 거지. 거기서 내가 이거 해줬다, 이거 뿌듯해 하고 돌아오면 이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뭔가 내가 나눈다라는 행위를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데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제 도우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눠주는 에너지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조금, 예, 힘든 에너지를 보태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그런 거는 봉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은 동전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농부거든요. 예, 농부여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지금 열매가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제 하나는 발밑에 따놨죠.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면 다 안 익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게 기다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좀 망설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카드이고, 또 요게 이제 어떤 좀 이해하기 쉬우시려면은 다른 타로덱, 예, 다른 타로덱에 어떤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임신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임신한 사람이 뭐, 이렇게 덜 익은 파란색 열매에 손을 대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혹은 어떤 카드는 이제 10개의 달이 차고 기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든지, 예,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어떤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70%까지 내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과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70%까지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30%는 이제 자연이 하늘이 그걸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내가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예, 플러스를 해줄 인연을 보내준다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이제 거두는 역할을 할 사람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성장을 위한 발판을 준비해야 되고, 그 열매를 혼자 거두는 게 아니라 수확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거 밭대기로 팔고, 이제, 이제, 그걸 이제 돈을 받으면 그 힘으로 더 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 작업, 다음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혹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게 더 나은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더 좋은 인연을 기다린다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이게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얻게 될 거.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얻게 될 그런 수확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완성을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7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카드가 이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카드는 동전 8번 카드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세공을 하고 있어요. 별 모양을 이렇게 새기고 있고 예쁘게 새긴 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제 커리어를 쌓아 올리는 성실하게 하는 지금 이 사람의
표정도 보면은 그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고, 뭔가 꾸준히 하는 상황에서도 나오고,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일이든지 관계든지 그런 에너지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열심히 하는, 집중하는, 성실하게 하는,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예, 그런 에너지하고 연결시키시면 되는 카드가 이 동전 8번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 분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우물을 팠으면은 그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내가 완성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분야의 지식에서 한 분야만 계속 파면은 다른 분야의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딱 이렇게 벽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깨주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 그 옛날 일화에도 좀 많을 텐데, 과학자나 이런 분들 막 파고들다가 이게 딱 막혔는데, 어디 이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부가 뭘 이렇게 툭 던지는 말에 이게 뭐탁 깨지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지식으로부터 내가 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장인이라는 카드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심화 통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한다. 이거 장인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뤘다라고 한다면 마스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분야의 지식도 배척하지 말고 흡수를 해야지. 난 이거 했으니까 이거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것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내가 좀 겸손은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겸손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이게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정성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성을 들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딱 봤을 때도 뭔가 좀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런 갖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갖춤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분야의 지식을 그러니까 배척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오히려 좀 흡수하는 예, 그런 면이 있죠. 자, 다음 카드는 동전 이제 9번 카드인데요. 자, 요 카드를 보시면은 이제 열매가 9개 펜타클이 이 여성의 뒤쪽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고 포도송이가 같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풍요를 얘기를 해요. 포도송이가 나온다 이러면은 일단은 뭔가 이제 풍요로운 거 하고 관련이 있는 상징의 과일인데요. 이 사람 이제 풍요로운 사람인데 이 풍요를 어떻게 이루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뤘냐?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 길을 개척한 약간 자수성가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 풍요를 이루었고 또한 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또 이미지가 여황제의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좀 늘어져 있어요. 치렁치렁. 그래서 어떤 그 치렁치렁한 옷은 그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면이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자수성가. 본인이 노력한 것으로 풍요를 이룬 사람이고 여황제는 그냥 태생이 이제 여황제인 거죠. 이제 물려받은 그런 권위와 부를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노력하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뭔가 좀 당당하다, 여러분 좀 당차다. 요런 좀 에너지가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독신, 혼자 있는 사람한테서도 좀 많이 나오는 카드. 근데 이렇게 혼자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당당하고, 혼자 있어도 좀 외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요게 좀 연애운에서 나오면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한테는 좀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저렇게 당당하고 그냥 혼자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혼자 있을 수는 없고, 누군가 함께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자립심과 풍요로움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삶이라는 거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좀 외롭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혼자 있어서 정말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뭔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뭔가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고 또 요거와 관련돼서 혼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 약간 부정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혼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제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 자, 그거는 일단은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포용력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순이나 못난 점들, 이런 것도 좀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 실력, 그게 되게 실력인 거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갖춰야지, 진짜로 우리가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동전 10번 카드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동전이 이제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10개가 탁탁탁탁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굉장히 뭔가 동전이 두드러져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풍요로움, 결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결실을 맺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할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기 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가족을 의미할 때도 나와요. 그리고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좀 되짚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네 개의 지팡이, 그것도 가족, 가정과 관련된 카드였고요. 요것 또한 가족, 가정을 얘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요 카드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가족, 근데 굉장히 좀 풍요롭고 약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더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거,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카드. 그리고 뭐 관계에 있어서, 애정, 운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결실을 맺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합의를 이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안정적인 관계가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드와 관련돼서는 이게 유산, 뭐 노후 대비 요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화 통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물질을 막 모아놔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건물도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좀 건물도 좀 하나 사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노후 대비를. 근데 진짜 노후 대비는 뭐냐. 가장 그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라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그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이제 살면서 축적된 그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라나는 세대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런 일을 찾아서 했을 때 그게 즐겁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잖아요. 나눴을 때, 내 지식과 지혜를 나눴을 때, 그렇게 즐겁게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경제에는 자연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경제는 예, 먹고 살 만큼의 그런 경제는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노후 대비가 되는 것이지, 막 뭔가를 이렇게 물질을 쌓아 놓으려고 애쓰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안심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영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재산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거 이제 노후 대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을 이제 다 뭐, 갖다 썼어. 예, 그러면은 이제 내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결실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카드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인물 카드로 가볼게요. 네, 인물 카드 이제 동전 카드부터 나오는데요. 페이지 카드부터 나오는데 일단 요 카드 보시면은 이 동전을 이렇게 받쳐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 카드들은 좀 대체적으로 약간 미성숙함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받쳐들거나 약간 시선을 좀 위로 보거나 요런 좀 미숙함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요 카드 또한 이렇게 동전을 좀 받쳐들고 있고, 이렇게 시선도 약간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뭔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떤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인물 카드니까 인물 카드는 다 이제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꼭 사업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좀 같이 해볼래요? 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뭔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약간은 좀 불안하고 아직 시작 단계라서 미성숙하지만은 좀 누군가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펜타클을 든 인물 카드들은 공통적으로 그 펜타클의 요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흙의 안정성, 신중함, 조심성, 이런 게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거를 좀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약간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신중함,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를 좀 꼬물꼬물 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뭐냐면은, 어,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할 친구가 있는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같이 할 친구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정작 같이 할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갖춤을, 뭘 갖춰야 되냐? 인성. 내가 지금 친구를 둘 수 있는 인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어떤 부족함이 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까칠하다라든지, 예, 그런 어떤 내 기준이 너무, 분별이 너무 강하다라든지, 좀 고집이 세다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예, 그런 부분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조금 걸림돌이 될 것이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기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예,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예,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아는지, 내가 그런 갖춤을 갖추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동전 기사 카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예요. 예, 요거도 이제 기사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색깔도 이제 까맣죠. 까맣다라는 거는 좀 뭔가 이게
움직임이 없는 후퇴의색, 약간 이렇게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말의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예.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신중하고 느린 걸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끈기와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를 보고 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요 카드가 나옵니다. 좀 신중하고 느린,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좀 꾸준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는 좀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좀 뜸을 들이거나 좀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게 할 때, 예, 그런 인물을 얘기할 때도 이제 요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카드를 보면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어른이 저한테 뭘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른이 너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 상황이 되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자,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어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저의 성향을. 저는 이제 그 성향이 어릴 때 거북이였어요. 별명이. 그래가지고 또 토도 제가 많아요. 사주에. 그래서 되게 느린 거죠.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느리고 그만큼 좀 그릇이 넓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다시 출력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동전 기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중하고 느린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속도라는 면에 있어서 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어떤 그 실력이 또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윤서님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윤서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해력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이해되지 못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가 만약에 이해가 되면 어, 빠르게 또 즉각적으로 대답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이 느리게 움직인다, 이해가 느리다, 이제 이렇게 좀 탓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못한 그 내 잘못이지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제 끌어오려는 그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심화 통찰 내용에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동전 여왕 카드입니다. 네, 보시면은 요 여왕은 지금 이 동전을 되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모양처 카드. 되게 안정감 있고 막 수용해주고 좀 편안한, 그런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일단 이제 여왕이니까 어떤 여성하고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여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내담자가 여성이라면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뭐 내 카드를 보는데 내 질문인데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를 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남잔데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나와 관련된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왕 카드, 왕 카드의 어떤 인물에 있어서 어떤 그 성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요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카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또 부드러움이 있는, 수용성이 있는 요 카드 또한 굉장히 그런 어떤 여성성, 편안함, 풍요로움, 안정된,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펜타클을 이제 꼭 안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좀 잘 지켜가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펜타클, 동전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분 또한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재력가, 여성 재력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성이 스스로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경제를 갖춘 그런 남편의 내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이 카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시는 그런 분들, 경제인들이나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 이 내조를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우리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는 그 사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의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이란 호칭을 받는다? 그러면은 사모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풍요롭고 그 우아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남편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안정감, 편안함을 주고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막그 욕심내고 자기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제 화려하게 이제 치장하고 다니느라고 재물 다 써버리고 그럼 이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모님이라고 이제 존중을 해줬는데 그 존중의 값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욕 먹고, 뭐 사업 망해가지고 외면 당하고 힘들어지고 정확하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내가 내조하고 있는 남편과 관련된 뭐 혹은 그냥 내 주변에 그런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은 동전 여왕의 사람은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동전 왕 카드. 자, 요 카드는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옷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이 사람의 풍요로움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 들고 있고 또 이거 황금 봉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왕들은 다 이렇게 봉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주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풍요로운데 표정은 지금 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 나른함과 이제 권태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권태로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 여유가 또 너무 지나쳐서 이 어떤 그 권태로움이라는 키워드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가진 게 많은, 그러니까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부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유한 걸 가지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네, 이게 특히 이제 남성을 의미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카드라서 실제 이렇게 그 상담 상황에서 요게 남편을 의미할 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위에 동전 여왕이 아내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 카드는 예, 가정의 그 남편을 얘기할 때 좀 요 카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로서. 그 내담자가 여성일 때.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좀 편안함, 또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예,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돈 가진 사람에 대해서 수치마 통찰 내용을 볼게요. 자,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의 돈 쓰는 습관을 보면은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쓸 때 쓰고, 제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데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쓸 곳이라는 거는,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돈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곳에 쓴다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라는 것은 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잘 쓰기를 항상 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쓰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돈을 잘 쓴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은 많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이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돌려줘야지 또 잘못 그냥 막 뭐 어디 기부하고 이렇게 쓰면 또 이 사람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이 사람들은 이제 찾고 돈 가진 사람은 찾고 있냐면 자기 돈을 잘 써줄 사람. 이게 머리 좋은 기획을 잘 해줄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그 재단,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재단 그런 데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연구를 해내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딱 그 기획이, 내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그 기획이 너무 잘 되었을 때, 그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줬을 때 이게 딱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딱 거기에다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잘 쓸 곳을 찾는 그런 사람이다. 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돈을 잘 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은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펜타클 요소 다 봤습니다.